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앞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이 전담합니다. 민주당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복 지지까지 하는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대학 성공을 위해 기업 연계 프로젝트 실험실인 챌린지 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비 등 인프라를 지원해 성과를 공유하는 현장을 살펴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2,289명입니다. 80일 넘게 4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준비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늦어도 11월 초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80%, 고령층의 경우는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적용될 거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다음 달 말에서 11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3,000명을 넘나들어도 의료 대응 체계가 작동한다면 단계적인 방역 완화가 가능하다는 게 권 장관의 설명입니다. 국외에서 지금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선행 국가들에서 활용하는 백신 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국내 발생 이후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서울 842명 등 수도권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의 약 74%를 차지했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수도권의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역학조사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최근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다음 달 연휴를 앞두고 이동과 모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불효불급한 축제 행사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감염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의 1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의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자강도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자강도 우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나 고도 등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이 기존 재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향적 태도를 담은 담화를 낸 지 사흘 만입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군 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보고받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군과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을 원칙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전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조사한 경찰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성 씨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행위가 이뤄진 장소이자 주요 관계자의 집 주소와 법인 소재지 등이 모두 경기도란 점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내사 중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도 경기 남부청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성동 의원의 아들 퇴직금 수수 의혹, 그리고 기존의 경찰이 진행해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3가지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용산서와 서울경찰서 수사관 11명을 경기 남부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12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회사 돈을 빌린 이유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청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성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씨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입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 경찰은 화천대유의 자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자료 분석 등에 시간이 걸려 강제 수사에 나서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 2,5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아들을 매개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거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을 막은 게 국민의힘이라며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화천대유 이사인 데 대해선 차라리 같은 이 씨로 엮으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일개 직원이 50억 원을 받을 정도로 아수라판을 키운 장본인이 이재명 후보라고 맞섰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도리어 남 탓하고 자기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 뻔뻔한 DNA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친정권 인사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길들여 놨으니 적당히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의도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8명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내에선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곽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3만 명을 포함해 부울경 선거인단의 온라인과 ARS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부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어 부울경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가 정치권 줄서기와 내부 갈등에 휩싸여 본연의 임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리는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입니다.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오후에는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집니다. 향후회나 직능단체와 함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참여합니다. 충돌이 빚어지는가 하면 방역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세분리기가 과열되면서 여러 후보 진영으로부터 지방의원들은 참가 요구를 받기 일쑤입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름이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들이 정말 부담을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캠프에서 좀 지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방의회가 정치적 의견 표현을 넘어 대선 경선에 휩쓸려 다니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이 중반을 넘겨 혼란이 줄어들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 압축 작업에 들어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은 공천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앙정치를 지방자치에다 그대로 끌어들여서 중앙정치의 구태를 지방자치에다가 흐리게 만든, 발전시키지 못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로 만들어. 지방의원들이 대선 경선에 휩쓸린 사이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살피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김해시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파면이 되거나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은 업무 태만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해시는 뒤늦게 복무 기강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단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으로 60대가 숨지는 사고를 내 구속된 직원 A씨를 파면하고 같은 날 저녁 A씨와 함께 회식을 해 2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팀장은 정직 2개월, 과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해시는 부랴부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승진과 성과급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또 공무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 경찰에서는 매일 음주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공직자 1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김해 안동공단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시행사가 지주 동의를 허위로 얻어 부동산 실명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상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중징계 요청이 내려졌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걸 뛰어넘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김해시는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판로지원법을 위반해 대기업 제품을 포함한 폐쇄로 TV 700여 대를 납품받은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공유대학의 성공 조건을 찾는 기획 보도입니다. 공유대학에선 기업 연계 프로젝트 실험실, 이른바 챌린지 랩이 운영 중입니다.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역대학 교수들에게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성과를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공유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용 5년차 이하 젊은 교수들에게 수도권 대학 못지않은 양질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챌린지랩. 교수 한 명당 연구비 2억 원, 팀별 최대 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학 안에서 시작된 공유대학 챌린지랩의 성과를 대학 밖으로까지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면 이제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지역 산업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면은 그 성장한 기업에 그 학생들이 다시 또 취업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창원대 스마트 수소 연구실.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저가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고압 위험가스 공급 장치와 수소 촉매 성능 분석기 등 지역 대학에서 보기 힘든 고가의 실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의 챌린지랩 공모에 선정되면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구매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석박사급 지원자들도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도 제가 원하는 연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기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창원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실은 최근 수소 관련 연구기관 27곳과 170억 원대 연구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기업 7곳과 인력 양성 MOU를 체결했습니다. 석사급 연구자 대부분이 SCI 학술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될 만큼 연구 역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수소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해 산업 현장에 배출할 계획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 규모의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출발 자체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셋업이 진행되어야 사실은 한 번에 출발이 좋은 퀄리티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챌린지랩은 인력과 자금난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차세대 산업용 로봇 연구실. 사람의 뇌파를 분석해 로봇의 팔 등을 정밀 제어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창원의 한 IT 기업이 연구에 공동 참여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사실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들한테는 실제 취업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셈이 되니까. 해당 기업은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습득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일선 제조 현장의 설비를 지능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랩을 통해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하면서 그 친구의 능력도 알게 됐고 그 친구도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고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컨테이너 큐브 안에서 새싹삼이 재배됩니다. 2주면 수확이 가능한 데다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팜입니다. 남해 도립대학의 이 챌린지랩은 새싹삼의 생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인근 농가에 전수합니다. 재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씩 발견되거든요. 그 부분을 농가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챌린지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실험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를 가능하지 않았나. 귀농 3년차 이명욱 씨도 스마트팜 챌린지랩을 접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연구 분석하고 같이 실행하고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다 같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실제로 필요한 연구 과제들을 더 많이 발굴해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민들이 아파하고 지역민들이 이제 갈구하고 있는 이제 지역의 평생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각 분야에 필요한 연구 기술력을 지역 사회에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학에서 해야 되지 않나.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에서 양질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챌린지랩. 대학 내부의 연구 역량을 높이고 대학 밖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에도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배달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기사에게 직접 현장 결제를 할 때가 있으시죠? 결제할 때 자릿대지 말고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카드를 복제해 SNS로 팔아먹은 배달 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내부 공사가 한창이던 부산의 한 카페.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이들 5명은 배달기사로 일하며 현장 카드 결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기사분한테 카드만 건네주고 이제 저는 강아지들을 이제 집 안으로 넣어놓는 도중에 그분은 이제 결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한 460만 원 정도의 카드가 결제가 됐다.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는 확인된 것만 12장, 피해액은 1,700만 원이 넘습니다. 복제한 카드 정보는 IC칩이 손상된 카드에 다시 넣어 SNS로 한 장에 5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푸득이 대면 결제를 할 때는 이들이 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인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와서 번갈아서 결제를 하는지 결제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 그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으로 불법 복제가 이뤄지는 만큼 카드에 내장된 IC칩으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동복지를 위해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자전거 점검과 수리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그린싱입니다. 2012년부터 운영된 그린싱은 1시간당 이용료 1,000원을 내면 누구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용합니다. 이제 2만 원이면은 자기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타도 되고 일에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 내 반납해야 되고 그래. 그린싱 이용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6만여 건을 넘어섰고 올해 9월까지 이용 건수가 6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점검과 수리 업무를 하는 직원도 애초 1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늘렸습니다. 브레이크와 이제 펑크 이런 부분 주로 많이 보지. 들어박아갖고 온 것도 있고 박치기 온 것도 있고 그러면 파손되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많이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수리하거나 교체한 자전거나 헬멧 등 장비는 13,800개에 이릅니다. 해마다 거창군이 걷어들이는 자전거 이용료 1,100여만 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리 비용으로 쓰이면서 운영 비용 1억 2천여만 원이 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수리나 약간의 보수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고장으로 폐기해야 될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떼어내서 다시 재활용하고. 창원시의 누비자도 지난해 장비 수리에만 1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관리비가 늘어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공유자전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자전거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등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을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연결도로인 남해군 삼동에서 창선 구간의 4차로 확장이 포함됐습니다. 해저터널 공사는 8,400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으로 남해와 여수 이동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가 진주시 정촌면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해 천연기념물 566호로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 보호각 건립과 화석공원 만들기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촌면 화석산지는 백악기 공룡과 익룡 발자국 7천여 개가 발견돼 당시 생태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지리산의 가을 단풍이 전국 주요 산 가운데 가장 이른 다음 달 20일쯤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립수목원은 지리산에 이어 설악산, 계룡산, 속리산 순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한라산이 11월 4일쯤 가장 늦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도정이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남의 현안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7월 21일자로 권한대행이 되셨기 때문에 딱 70일째더라고요. 일성으로 공직사회 안정과 또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으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또 부지사와 권한대행으로서 많이 다르시죠? 뭐 많이 바쁘고 힘든 상황인 건 틀림없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도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기존의 도정 주요 사업들을 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네. 저와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이 사고 없이 네.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이유가 이 도정 주요 현안을 좀 짚어보고 싶어서인데요. 먼저 그 김 전 지사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동력이 좀 떨어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소가 개소를 했어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네.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약을 만드는 일,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사무를 발굴하는 일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경남을 찾는 그 대선 예비 주자들도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떤 요구들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 이 초강력 협력을 위한 그 네. 지원 TF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경남의 이러한 그 부울경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도 사업 발굴이라든지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하면서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일일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이 광역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저희들은 이제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그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철도 교통망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그 제4차 철도망 계획의 그 부산, 양산, 울산의 이 광역철도와 네. 그다음에 부산, 김해, 양산, 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 그 교통망 계획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부전 마산간 이 그 전철 복선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협의를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광역 한성 체계라든지 이 급행버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네. 서부 경남 KTX 이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계획으로 돼 있는데 2028년 개통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저희들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 계획안을 이 관계 기관하고 자치단체 협의를 했고 네. 지금 기재부와 그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여기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네. 연내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실시 설계 그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서 네. 2023년에는 아마 착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기차역이죠. 네. 네. 지자체들 간에 조금 원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는데 다 봉합이 된 건가요? 당초에 이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사 유치를 위한 이제 뭐 요구들도 여러 가지 있었고요. 또 네. 역사 위치와 관련된 어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지난 7월 8월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당시에 각 자치단체에서 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네. 그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금 아직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방역 수칙을 도민들께서 잘 지켜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필요 없는 만남은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도에서는 이러한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입니다. 현재까지 한 74% 정도의 도민들께서 1차 접종을 받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전 도민의
70%, 그다음에 그 성인의 80%가 접종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주기도 좀 당기고 또 이제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시작을 하고 또 지난번에 이 접종을 안 맞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 예약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권고를 해서 접종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민선 7기 동안 도정 운영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경남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23일 밀양의 한 주물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를 점검하다 숨졌고 지난 9일 창원의 기계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등 이날 경남에서 끼임 2건, 부딪힘 2건, 깔림과 떨어짐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쌍용자동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다음 달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인수 후보들의 추가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검증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12일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ELB&T 컨소시엄과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등 3곳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현관문이 열린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때리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원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8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나고 2시간쯤 뒤에는 집 2곳에 잇따라 침입해 70에서 8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음료를 선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한 하청업체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돌린 음료 선물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입찰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LH는 지난해 3월 직원 13명에게 음료 세트 56만 원어치를 선물한 하청업체에 3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자체가 다음 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다며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이나 매출액 이상의 거래 등을 시군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신고센터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흐린 날씨가 이어지더니 본격적으로 비구름이 들이옵니다. 경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가을비치고 양이 꽤나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에서 많게는 7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하게 집중될 텐데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려도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의 아침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2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고요.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 오후부터는 금세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비가 그친 뒤로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17세 일기를 끝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졌는데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으로 알려진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거저 얻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